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 보겠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 이론은 시장의 이제 효율성을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주식 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부동산학에 뭐 여기저기 이론들을 이제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주식 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이 부동산학계론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여기고요. 또 한 군데가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분산 투자. 이게 다 원래 주식 시장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은 시장의 효율성을, 효율성이라는 거, 시장의 효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효율성이 아니고요. 시장의 효율성을 뭘로 판단하는가 하면은 정보가 즉각 반영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보는 거예요. 정보가 즉각 반영되면은 뭐고요? 효율적이고요. 반영되지 않으면은 비효율적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정보가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하는데, 근데 이제 정보의 수준을 셋으로 나누어요. 과거에 이미 지나간 정보, 그리고 현재 막 공표한 정보, 그리고 아직 공표하지 않은 정보,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과거 정보가 있는데 이게 반영이 되는 거 하고요. 여기에다가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이 되는 거 하고요. 여기에다가 미공표 정보까지 반영이 되는 거 하고요. 자, 요것만 반영이 되는 거와 요것까지 반영되는 거와 요것까지 반영되는 것을 효율성의 정도를 달리 보자는 거죠. 요것만 반영이 되어 있는 거는 무슨 효율성? 약성 효율성이라고 해요. 약해. 효율성이 약하구나. 여기까지 다 반영돼 버리면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자, 요 시장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효율성의 수준을 달리 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서 이러한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를 질문을 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초과 이윤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이윤을 초과 이윤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높은 이윤. 다른 사람들은 보통의 수준의 이윤만 얻는데 어떤 사람이 초과 이윤을 얻는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럴 때, 자, 이런 시장에서 먼저 살펴봐요. 이런 시장은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정보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과거 정보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장은. 그러니까 5, 60년 전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느린 사회. 시대나 장소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는 현재 공표 정보는 곧장 이렇게 반영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시장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시장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내부 정보가 반영돼 있다, 주가에.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걸 어떻게 사례를 보면 되는가 하면은, 그 기업 내부의 정보를 끄집어내서 이거 미리 주식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있죠. 여기 이제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내부 정보를 가져와서 다른 사람보다 미리 사서 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이유가 주가에 그 내부 정보가 반영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내부 정보가 반영돼 있다면 그 내부 정보를 가져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이미 반영돼 있는데 그 내부 정보를 가져온들 뭔 소용이 있어요? 그 내부 정보를 가져온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보가 시장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시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시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말이에요.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시장에서는 과거 정보를 분석해서 참여를 하는데,
누군가가 현재 공표 정보를 가져가면 이 말이에요. 현재 공표 정보를 가져가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 현재 공표 정보는. 이런 시장에서 미공표 정보는 보다 우수한 정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이런 시장인데 어떤 정보 캐내려고 하는 거예요. 미공표 정보 캐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이 과거 정보가 반영된 약성효율적 시장은 현재 공표 정보나 또는 미공표 정보를 가져가면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미공표 정보를 가져가면 되겠죠. 이런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시장은 이거보다 우수한 정보 있어요, 없어요? 이거보다 우수한 정보가 없잖아요.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어떤 경우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이런 강성효율적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데, 이런 시장은 이런 정보나 이런 정보를 이용하면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보다 우수한 정보라고 해요. 보다 우수한 정보.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런 용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설명해야 돼요. 기술적 분석 또는 기본적 분석이란 단어예요. 이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은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이 소리는 과거 분석으로 이 소리예요. 과거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 이런 시장에서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다 우수한 정보라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를 가져가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데 과거 정보를 분석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이런 시장에서도 당연히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과거 분석해가지고는. 결국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떤 시장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 분석으로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도 있죠. 또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니까,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거니까. 됐나요? 근데 이 기본적 분석으로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보다 우수한 정보가 아니거든요. 현재 공표 정보 분석하는 게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이런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가 아니죠.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가 가져야 돼요? 미공표 정보를 가져가야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거니까. 자,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 초과이윤이라는 게 누가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개인이 얻는 거죠. 이 초과이윤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시장이 비효율적인 데가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얘기는.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어떤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게 해야 돼요. 시장이 비효율적인 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자, 여기서는 어떤 정보를 가져가면 초과이윤을 얻지요? 이런 정보를 가져가면은 초과이윤을 얻죠. 그죠? 왜 초과이윤을 얻을까요? 이 시장에 가면은 얘는 이 정보가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반영 안 돼 있거든. 이 시장에는 이런 정보가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가져가면 초과이윤을 얻는 거 아니에요. 조금 위에 뭐라고 했어요? 정보가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뭐라고요? 비효율적이라고. 얘가 어떤 정보를 반영 못하고 있다는 점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반영 못한다는 점이 비효율적이라고요. 과거 정보를 반영한다는 점은 효율적이지만 이런 정보를 반영 못한다는 점에서는 비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효율적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누군가가 현재 공표 정보나 미공표 정보를 가져가면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가져가면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초과이윤이 존재한다. 시장이 어딘가 비효율적인 구석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얘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율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러니까 현실의 시장은 상당한 수준의 어떤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의 시장이.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자, 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을 해야 돼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근데 이런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뭔가 비용이 발생해요. 만약에 이 초과이윤의 크기와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는 비용의 크기가 같다면 말이에요. 초과이윤의 크기와 비용의 크기가 같다면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수업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점심을 먹자 해서 같이 먹는데 이맘때쯤이었어요. 3월이나 4월. 뭐 하시냐고 했더니 뭐 부동산 투자하고 뭐 한대요. 어떻게 투자하냐니까 자기는 뭐 10년 전쯤부터 퇴직하면 뭐 할까 해서 토지 공부도 하고 이제 부동산 공부를 했대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여기저기 공부를 하고 이렇게 경매 같은 것도 알아보고 또 저기 LH 공사에서 분양하는 거 택지 같은 것도 분양받고 뭐 이렇게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이미 1억 이상 벌어서 이제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고 공부만 하면 된대. 그냥 공인중개사 원래 자격증 취득하는 해래요. 뭐 해서 그렇게 벌었어요? 하니까 LH 공사에서 뭐 분양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당첨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 사람이 수년 전부터 공부하고 또 어디 뭐 분양한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알아보고 처음에 이렇게 분양한다 그럴 때는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도면 떼가지고 이제 뭐가 어디 들어선다 그러면은 도면 떼가지고 지금 뭐 호흡을판인데도 가서 적당한 위치가 어디가 그래도 좀 나을란지 이렇게 도면으로 보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몇 달 만에 그냥 1억 벌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애쓴 게 공부도 하고 발품도 팔아서 가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비용이 그 1억 정도 된다면 말이에요. 미리부터 공부하고 애쓰고 품 팔고 한 게 뭐 실제로 돈도 들고 경비도 들고 이게 만약에 똑같다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과이윤의 크기와 그것을 얻기 위한 정보 비용 또는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기회비용. 이것이 같으면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똑같다면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없잖아요. 초과이윤이 없다는 얘기는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없도록 해야 돼요.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어딘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다고요. 개인의 효율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효율성이에요. 시장이 효율적이려면 어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은 얻지 못하는 이윤을 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다 똑같은 이윤을 얻도록 해야 그게 시장이 효율적인 거지. 어느 누군가 한 사람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는다. 이거는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강성효율적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초과이윤 없다고요. 이게 가장 효율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맞나요? 자, 근데 여기 초과이윤이 있으니까 지금 초과이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딘가 비효율적인 데 있다 그랬잖아요.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거는 시장이 뭐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시장이 비효율적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뭔가를 반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초과이윤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봤을 땐 분명히 초과이윤이 있어서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반영을 못한 정보가 있으니까. 근데 그 정보를 알려면은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럼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럴 때의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그냥 효율성이 아니라 할당적 효율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봐서는 뭐가 있어 보여요? 겉으로 봐서는 초과이윤이 있어 보여요. 그 사람 막 많이 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많이 번 것 같은데 그 벌기 위해서 그만큼 애를 썼다면 말이에요. 그는 그걸 그냥 그저 초과이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애쓴 거에 대한 대가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거 머리 한때는 이게 저기 뭐죠? 유명 메이커 거기에만 갔었어요. 그 사람이 잘 깎는 것 같아서. 근데 거기 가면 실장이 깎았어요. 실장은 돈을 더 줘야 돼요. 다른 직원보다 돈 더 줘야 돼요. 다른 직원보다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자, 그럼 그 사람이 더 버는 게 과연 초과이윤일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 하는데 미용 기술 배우려고 프랑스까지 갔다 왔대요. 다음 달이면은 일본 유학도 간대요. 자, 이렇게 해서 더 벌어. 그럼 이게 더 버는 게 과연 초과이윤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더 노력하는 데 대한, 애쓴 데 대한 대가일 뿐이라면 이거는 초과이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애쓴 데 대한 기회비용, 어떤 비용이 그만큼 발생했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가 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못 벌 것 같아요? 예?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버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품 팔아서 버는 거예요. 품 팔아서. 주간 야간 수업해야 되고요. 오후에 원고 작업해야 돼요. 쉴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땐 수업하는 것만 보이시죠? 여기 4시간 수업하는 것만 보일 거예요. 근데 야간에도 해야 되죠. 중간에 원고 작업해야 돼. 이런 책이 어떻게 해서 나오겠어요, 이게? 수업하면서 이게 책이 만들어집니까? 수업하면서 책 안 만들어지죠. 이거 계속 원고 작업해야 돼. 이 책만 나옵니까? 1년 내도록 계속 새로운 교재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요약집 나오고 문제집 나오고 계속 나와요. 앞으로. 기출문제집도 있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기출문제 특강할 그 교재도 제가 쓴 거예요.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이 교재는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오겠냐고요. 그렇게 치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20일 연속 수업이에요. 일요일도 없어요.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수업이고요. 거기에다가 오전 오후 야간 세 타임으로 나누면 3, 7, 20일 21타임이죠. 21타임 중에서 16타임을 수업을 해야 돼요. 거의 여기 이제 오후 특강 하면 오전 오후 야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만 오후 특강 해요? 다른 학원도 오후 특강 해야지. 계속 해요, 계속.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누가 봤을 때 저런 사람은 사유로 삼지 않겠다,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버는 게 더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애쓴 데 대한 대가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 시장이 어떻다? 할당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 말이에요. 초과이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벌어가는 것이 자기가 애쓴 만큼만 그렇게 벌어가는 거라면, 겉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벌고 누가 덜 벌고 하죠. 겉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벌고 덜 벌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거기 애쓴 만큼만 이렇게 가져가는 거라면 뭐가 달성되는 거다?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 그 1억 번 사람이 과연 그만큼 애써서 1억을 번 걸까요? 그런 정도로 애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애쓴 것 같지는 않죠. 그러면 뭘 뜻하는 거예요?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달성 안 되는 거예요. 뭘 뜻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애쓴 만큼보다도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또 초과인을 얻어가면 되죠. 공부하시라 이 말이에요. 공부하시라고. 특히 공법 공부하시죠. 공법이 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되지 그래. 공부를 해서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정보를 적분 더 빨리 해서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조금만 더 애를 써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러니까 투기라는 게 뭐예요? 투기 보통 우리 투기라고 하는 게 애쓴 것보다는 더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투기라는 게. 그러니까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이 할당 효율성이 달성 안 되기 때문에 애쓴 만큼 가져가면은 누가 투기라는 걸 하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할당적 효율성 그런 개념. 이런 개념이요.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118쪽, 119쪽에 이제 119쪽에 이제 약성,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 구분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그 약성 효율적 시장이나 준강성 효율적 시장 안에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는 표현들이 있죠. 약성 효율적 시장에 기억의 둘째 줄에 기술적 분석이 있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니은의 첫째 줄, 둘째 줄에 기본적 분석이 있죠. 자, 이런 표현들을 함께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예제를 한번 보고요. 예제.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맞나요?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어떤 정보가 과거 정보냐, 현재 공표 정보냐 또는 미공표 정보냐에 따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죠? 강성효율적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강성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맞죠? 자, 아까 완전 경쟁시장은 다 정동진, 이 모든 조건을 다 달성해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시장이 완전 경쟁시장, 현실에 없잖아요. 물론 뭐도 현실이 없어요. 강성효율적 시장도 현실이 없는데 저 세 개 시장 중에 완전 경쟁시장에 가장 가까운 시장은 강성효율적 시장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이게 뭐예요? 기술적 분석이죠.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나요? 없죠.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해야 되는데 같은 정도의 정보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5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죠?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이제 공표된 정보잖아요. 공표된 정보 수준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효율성 같아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달성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준강성 효율성도 달성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정보가 공표된다고 해서 그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그러니까 방금 그런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억 벌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정보가 공표됐다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이제 밴드에 이제 가입을 했었는데 그 지역 밴드에 가입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도시 관리 계획을 새로 이제 변경 고시했어요. 도시 관리 계획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돈 되는 정보라고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고시했는 그 내용을 밴드에 대체 올린 거죠. 밴드에다가.
올렸는데 그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새로 변경됐으니까 도시관리계획이. 근데 슬그머니 내리더라고요. 슬그머니. 왜 내렸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내려도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봐도 몰라, 봐도. 다른 사람들이 봐도 몰라. 그 차이라고, 그 차이. 그 차이.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니까,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걸, 그게 보여요. 보이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이게 까막눈이라 그러나요? 보고도 모르죠, 보고도. 그러니까 그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효율성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발표되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 KTX가 지금 강릉까지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서. 그게 발표가 언제 됐겠어요? 평창 발표될 때 이미 끝난 거죠. 이미 그 사전에 평창 되면은 그거 하려고 미리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을 거예요. 평창 결정 난 순간 그는 들어가는 거예요. KTX가. 그럼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근데 그때만 땅값이 올랐겠어요? 그때 땅값 오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유, 벌써 저렇게 올랐어. 10만 원 하던 게 20만 원, 30만 원 해요. 자, 그때만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다 좀 잠잠하다가 착공 들어가죠. 착공 들어가면 또 올라가요. 오, 진짜로 이제 하네. 사람들은 다 된 거에 보고서야 생각을 하거든, 보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제 또 올랐는지 아세요? 준공되면 또 올라가요. 이제 진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안 늦었다고요, 보통은. 그래서 지가상승 3단계설이라고 그래요. 지가상승 3단계. 발표했을 때, 잠잠하다가 착공했을 때, 공사기간 중에 잠잠하다가 완공됐을 때, 이렇게 3단계. 이거 부동산 학개론 교재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니까 이제 언급 안 하는 거지. 다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시라고. 특히 공법. 물론 개론도 하고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할당효율적 시장은 이제 그 개념을 보시되 이제 니은해 보세요. 니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말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른 위험을 감안하였을 때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자원이 할당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이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와 같은 맥락인데 이 가져가는 이윤이라는 게 S만큼 가져간다 이런 의미인데 예금, 주식, 부동산 각각의 위험이 다르죠. 각각의 위험이 달라요. 수익률도 다르죠. 여기가 뭐 이렇게. 자, 겉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벌어 보여요? 더 벌어 보이죠. 이게 더 벌어 보여요, 얘보다는. 근데 위험이 여기가 없어요. 여기는 위험이 9%예요. 여기 위험이 3%예요. 위험을 감안하면 다 몇 프로예요? 위험을 감안하면 다 2%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부러워할까요? 이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에 대한 대가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를 가져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평균적으로 11%지 전부 다 11%는 아니에요.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1%의 의미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쪽박 찬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박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위험을 안기 싫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균적으로 5%란 얘기지 어떤 사람은 더 번 사람도 있고 손해본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대부분 다 몇 프로란 얘기예요. 대부분 2%죠. 다 거의 100%. 여금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를 가져갔을 뿐이지 그걸 보고 초과이윤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다면 이것도 뭐가 달성되는 거다?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과 할당적 효율성이 있죠. 자,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기억해 보시면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완전 정보로 인해 정보 비용도 없고 초과이윤도 얻을 수 없으므로 완전 경쟁시장은 반드시 뭐가 돼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왜냐하면은 처음서부터 보세요. 강성 효율적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서부터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서부터 초과이윤 없죠?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정보 비용도 없어요. 왜? 모든 정보가 이미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정보 비용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서부터 이게 0,0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동으로 뭐가 달성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도 완전 정보 약간 다 정동진해서 완전한 정보고 진퇴도 자유롭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초과이윤 없고 정보 비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은 자동으로 뭐가 달성되는 거예요?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다 불완전 시장이라 그랬죠. 불완전 시장, 독점, 과점, 독점적 경영 이런 시장은 뭐가 있을 수도 있는가 하면은 초과이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독점 기업들 어떻게 해요? 가격을 올리면서 생산량을 줄여잖아요.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려버리거든요. 독점 기업들은. 자, 그런 기업들은 초과이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독점 기업들도 그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런 기회비용을 지불하기도 해요. 어떤 기회비용이냐? 만약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덤핑해요, 덤핑. 손해보면서 낮춰버려요. 못 들어오게. 그럼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어떤 기업이 이제 허가 받으려고 정부에 로비를 하면은 이쪽에서는 반대 로비 들어가는 거예요. 허가 못 나오게. 이런 식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독점 기업도 그 독점 기업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만한 비용을 지출한다면 독점 기업도 뭐가 달성될 수 있는 거예요? 할당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 나옵니다. 니은에 디귿에 나오죠. 따라서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일하다면 독점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에 맨 밑에 미음을 좀 체크하시죠. 미음.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투자자가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성립할 수 있는 것도 이 말이에요. 보통 투기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 때문에요? 애쓰는 것보다는 더 많이 번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애쓰는 것보다 더 버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다음에 정보가치 계산은 요거는 중요도는 좀 낮고요. 난이도는 높으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 리을의 어려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리을의 어려운 표현. 리을의 셋째 줄이죠. 뒤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의 리을의 셋째 줄. 마지막 문장이죠.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켰다 이런 말 있죠.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켰다 이 소리는 실질적으로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도 초과이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장과 투자자의 싸움, 시장과 개인과의 싸움에서는 시장이 이기려면은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어야 시장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이기려면은 실질적으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야 시장을 이기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얘기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됐나요? 자, 됐고요. 나머지는 됐고. 자, 이제 좀 쉬고 이제 정책론 하겠습니다. 입지론하고 이거는 일단 넘어가시고요.